구독, 좋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갔다 왔는데요. 예. 저희 6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이런 말 했습니다. 전작권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규백은 이 얘기에 앞서서 그것도 보셨죠? 그 방위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원래 14개월 복무를 하는 건데 예. 22개월을 복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8개월 이상 추가 복무를 했는데 이게 탈영을 했고 영창에 가서 8개월이 가산됐다라고 하는 제보가 복세 제보가 있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 내용을 규명을 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규백 후보자가 병적 증명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적 증명서를 보면 이 사람이 상벌 징계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를 공개를 거부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영창 진짜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안 그래도 안규백 후보자는 군 장성 출신이 아닙니다. 맞아요. 현역병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장교는 고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문민 어쩌고 포장지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방위 복무조차도 똑바로 안 했다. 심지어 그것이 탈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군 시스템 자체 적응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증명도 안 하고 병적 증명서가 무슨 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대충 넘어갈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고 예. 이거는 남은 청문회 기간 동안에 그 야당 의원들이 좀 필사적으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해명도 굉장히 좀 지금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전작권 한수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죠. 예.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일단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뭐랄까요 맞불 작전 느낌으로 전작권 한수 카드를 좀 대충 끄집어낸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위성락과 의견이 약간 좀 엇나가는 것 같은데 둘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소통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은 좀 관료 정체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니즈는 니즈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협상 카드로 쓰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예. 근데 안규백 후보자는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 따라가는 그런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권의 니즈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관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정부의 어떤 그 역할을 같이 중립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권은 5년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방 시스템과 정책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정권의 니즈에만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의구심이 들고 전작권에서 그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당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우리 주권을 뺏어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전작권을 미국에게 이양을 해줌으로써 미국의 군사 전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협약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한 해 소요하는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이 정보전에 사용하는 전략 자산에 대한 그 가치만 21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십조를 매년 쏟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의 효용이 뭡니까? 전쟁 억지의 기본은 정보전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이게 그냥 뭐 동해나 서해에 발사하는 도발용인지 아니면은 실제 뭐 서울을 정말 불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정보력이 있어야 파악을 할 수 있고 파악을 해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고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할 때 우리가 그 정보전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역량과 그 정보를 활용해서 지휘작전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조건이 달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당장 미국이 정보전에 사용하는 그 20여 조 원의 그 기기만 대체를 하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거의 국방부 예산의 절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가능하냐는 겁니다. 가능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보력이 떨어지고 지휘작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 북한이 오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전쟁 억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이게 바로 여러 분단 비용들, 전쟁 위협에 대한 비용들, GDP 손실이 100조 가까이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는 주한미군 전작권이 미국에 있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매년 100조 가까이 된다. 이게 다수 연구 논문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작권은 이게 뭐 주권이니 뭐니 이런 당위와 명분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협약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환수한다 그러면 땡큐예요. 그렇죠.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땡큐다. 그리고 오히려 주한미군 축소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판에 그래야 한국이 전작권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옳다구나.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우리 장병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추가적인 국방부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또 어디서 얻을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라고 하니까 5년 안에 환수를 하겠다. 심지어는 야 미국이 관세 조치하면 우리는 전작권 환수하겠다. 이런 무식한 발언을 이거 진짜 무식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관세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전작권 환수와 관세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전작권 환수가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정부가 정권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나마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일단락을 한 건데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또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의 어떤 국방 정책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봐야겠죠. 예. 자 저희가 영상 하나 더 볼 건데요. 오늘 제가 현장 가서 촬영한 영상인데 좀 이 정권이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에게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정말 뭐 장성 출신이 아니고 뭐 이런 것 떠나서라도 그냥 안규백이라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국방, 우리나라 국군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거든요. 영상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없는데 자꾸 나오는 게 이렇게 병적 관련인데 이 국방부 장관 하시면서 국방부 장관 그래서 병적 기록부에 대해서 한번 자꾸 우리가 비공개라도 열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면서 22개월 했다면은 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상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군 통수하는데 여러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어떻고 이런 생각이 기록부에 보면은 제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이 이제 경력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3학년 1학기를 85년에 제가 이수를 했습니다. 예.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익중심의 실용국방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외교 정책은 일동맹 삼친선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함으로써의 북한과의 그 여러 가지 친밀도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의 북방 외교 정책 시장을 또 확장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도의 일정 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교류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력이라 하는 것은 상호주의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내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신뢰가 쌓이고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과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작용할까 의문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상호 신뢰가 먼저 바탕이 돼야 되고 낮은 단계부터의 더 높은 단계까지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멀리하거나 또 어떤 관계를 소홀하거나 이럴 때는 더 친밀한 북중러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중국과도 일정 부분 그런 긴밀한 협조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갑질을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본 것처럼 결국에는 이 안규백 장관이 또 웃긴 게 방금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전자권 전환이 안규백 개인 의견이라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임기 내에 전자권 환수를 목표로 간다.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그냥 하면 되죠. 라고 뭐 남일 얘기하듯이 무슨 뭐 꼬다 준 뭐 그런 쌀 받아오듯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예. 와서 글쎄요 집권에서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자권 환수를 안 하는 쪽이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 다행스럽긴 하지만 다행스럽다. 일단은 입장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 안규백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국방부 소속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얘기가 개인의 의견이 될 수 개인의 있을까요? 의견. 그러니까 이것도 꼬리 자르기인가요?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러니까 그때도 강유정 대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대책 부담대 규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뭐 그 어쩌라는 금융위가 거예요? 했는데 기재부가 했다라고 하고 뭐 이런 촌극이 있었는데 지금 참 당정 간에 전혀 화합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정대화도 말이 지금 안 맞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의견 소통이 안타깝죠?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집권 전부터 이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모두가 다 안규백 그 국방 당시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모두가 했고 예상했죠. 그 예상대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규백 후보자가 했던 말이 이제 와서는 개인의 의견이다? 글쎄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잘 모르겠고 막상 전자권 환수를 한번 띄워봤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정파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 자체가 민주당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에 굴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파트너십을 전제로 우리가 미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미국도 국제 경찰이라고 하는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명분과 당위를 가져가는 것이고 동맹국들 간에 상부상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주권을 빼앗겼느니 굴종이니 이런 문제로 비화가 되죠. 이건 본인들의 인식을 바꿔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정부 관계자들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이념 노선을 견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할 때마다 불안한 거고요. 방금 대화에서도 사실 안보관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위 출신이라서 국방 정책과 어떤 그 장병들의 현황과 지휘 통제를 직접 해본 적도 없고 장성들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고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입니다만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장성 간의 연결고리가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방위 출신이 뭐가 문제냐면 뭐 국방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제가 다녀왔는데 2017년에 그때도 국방 개혁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편제만 줄어들고 자동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전제로 편제를 줄이겠다라고 한 건데 예. 아시지 않습니까? 네. 불리한 건 빨리 찾아오고 유리한 건 안 옵니다. 그래서 12명이 서던 근무를 6명이 서게 된 거예요. 이틀에 한 번만 2시간씩 하면 되는데 이제 하루 한 번씩 2시간씩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인사평가도 3명 편제가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명이 매일매일 일일 보고서 쓰고 훈련까지 같이 나가야 되고 휴가도 못 가고 예. 근데 정작 CCTV라든가 자동화 기기는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지휘관들도 모르는데 하물며 국방부 장관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역병 혹은 장교로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국방개혁하겠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 장관이 뭐 하는 자리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인선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작전을 누가 어떻게 수행을 해왔고 누가 어떤 지휘통제 능력이 있고 누가 어떤 부대에 배치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현장 장성들과의 일종의 네트워크, 네. 관계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말이 좋아 문민이지 다른 말로는 비전문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전혀 지금 국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인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민망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내란이 어쩌고 뭐 비상계엄이 어쩌고 뭐 방첩사가 어쩌고
근데 국방부 장관이 관할 중에 계엄 방첩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은 우리나라 군사 안보 작전상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위치인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전 정권 남 탓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라고 자기 포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얼렁뚱땅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저는 정말 현장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 복원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장성들에 대한 적대적인 인사로 오히려 진급을 해서 더 작전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될 지휘관들 진급 누락시켜버리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국방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